내용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지, 또 파혼 통보를 받은 제가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저와 남친은 1년 반 정도 만났고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있는 돈으로 결혼 준비를 최대한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은 전세 대출과 저희 부모님이 3천만 원, 시부모님이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빚은 없지만 모아놓은 게 별로 없어 제 돈 1,000만 원과 남친 2천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가져오는 돈은 결국 다 빚이지만요. 아무튼 그 비용으로 반지와 플래너 비용, 남친 정장에 신혼여행까지 준비를 하기로 했고 이미 비용이 거의 다 지출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남친의 경제 상태인데 처음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적금을 2천씩 해서 2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사업하면서 갖게 된 빚이 5, 6천 정도 있다 했었고요. 당시 회생 신청을 할 거고 회생하면 많이 탕감받는다 하기에 빚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비전과 이 사람의 좋은 부분들을 생각해서 감안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맞벌이를 할 거니 같이 갚아 나가보자 했었죠. 결혼을 한다면 앞으로 같이 갚아야 하는 회생 후 빚이 3천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친이 낸 돈마저도 결국 빚이라고 한 겁니다. 회생 중이라 전세 대출도 제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까지는 저도 빚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안하고 결혼을 결정한 거고 애초에 돈보다는 사람을 보고 결혼하려 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 결혼을 진행하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문제는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들이 절차를 간략하게 하자고 하셨지만 시댁에서 예단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안에서 시집 보내는 게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셔서 웬만하면 맞춰드리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딸을 잘 봐주십사 드리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실수라면 실수인 게 저도 예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원칙을 모르는 상태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와 남친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혹시 원하는 금액이 있으신지 아니면 결혼한 시동생네는 얼마 정도를 했었는지 물어보라고 했었죠. 혹시나 생길 트러블을 미리 방지하고 싶어 최대한 맞춰드리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후 남친을 통해 동생네가 200~300 정도 했다고 전해 들었고 그 말을 듣고 부모님께 시동생네가 이 정도 했다는데 그래도 장남이니 500 정도 해드리면 만족해야 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고요. 문제는 남친과 둘이 이야기했을 땐 저희 집에서 예단을 주면 현금으로 반을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보내고 난 후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해서 남친에게 혹시 어머님이 언제쯤 준비해 주실 생각이시래?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들은 1,000만 원 정도를 해서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500이 와서 금액이 애매하답니다. 그래서 현금 말고 다이아나 다른 걸 해주는 게 낫지 않냐 하셨다네요. 그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어 내가 그때 분명히 여쭤보라고 하지 않았어. 자기가 200~300 정도 얘기해서 나름 장남이라 조금 더 정성을 보탠 거잖아. 도련님이 그 정도 했다고 했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네는 예단으로 1,000만 원을 했다네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금시초문인데. 나한테 분명 200~300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예단해드리기 전에 장남이라 500 정도 드릴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하고 따졌더니 본인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답니다. 당시 한 번 이야기로 끝냈다면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소통이 잘 안 됐던 거다.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갑자기 말이 바뀌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이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남친 말의 결론은 본인도 잘 몰라서 사비로 250을 돌려드릴 생각이었답니다. 아직 결혼 전이지만 이제 곧 살림도 합칠 예정이라 남친 돈이 내 돈, 내 돈이 남친 돈인데 그걸 그렇게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튼 결론은 저희 집에서 예단을 2번, 3번 드릴 수 없으니 안 돌려줘도 된다. 그냥 쓰시라고 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단에 대해 알아보니 보통은 집의 10%를 예단으로 드리고 집을 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태주시는 돈의 10%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돈으로 주거나 물건으로 주시는 건 시가 쪽에서 내키는 대로 하시라는 생각이었지만 5,000을 보태주신 거면 원래 500을 드리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집값에 3,000을 보태주시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미 남친 빚에 전세 대출까지 하면 전부 빚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들 자랑용인 예단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원하시니 맞춰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단비가 부족해서 불만이라 하니 더더욱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런 제 마음을 이야기하면 싸우게 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남친도 기분이 좋고 사이가 좋을 때 건강하게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정확히 정리를 해두려고 물어보게 된 거였죠. 회생하게 되면 정확히 얼마 동안 얼마를 내야 된다고 했지? 하고 물었더니 85만원씩 2년 좀 넘게 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빚이 1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서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금액은 6천이었는데 왜 갑자기 1억이야? 하고 되물었더니 한다는 말이 몇천이었으면 갚았지. 회생을 뭐하러 하냐? 어차피 회생하고 갚을 돈은 내가 말한 돈이 다야. 결론적으로 그 돈만 갚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단 이야기도 빚에 대한 이야기도 저에게 했던 말에서 자꾸 바뀌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특히나 시기 3달 남은 상황에서 여러 번 이런 모습과 태도를 보이니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돈 이야기를 하면 예민하게 반응했었기에 저도 예상은 했었지만 자꾸만 말이 바뀌니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 결혼이 맞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친과 평소처럼 통화 도중 별거 아닌 걸로 다투게 되면서 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고민들을 전부 토로하게 되었고요. 요즘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결혼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다른 말을 들으니 고민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단에 대해 몰랐던 게 있는데 원래 집값의 10%를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럼 500만 원이 맞는 금액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갑자기 본인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답니다. 해서 알고 있었으면 어머님이 금액이 불만이라 하실 때 왜 말씀 안 드렸어? 원래 이런 원칙으로 한다 설명드리고 수습을 했어야지. 하고 따졌더니 도리어 화를 내며 그게 내 잘못이냐? 엄마가 불만인 게 왜 내 잘못이래? 엄마한테 직접 얘기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저에게 잘못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 화에 못 이겨 큰 소리를 치며 빚도 감안하고 결혼하기로 해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미 끝난 이야기를 왜 자꾸 해? 그럼 결혼하지 마. 라고 하더군요. 쌍욕과 함께요. 저도 그 말에 빡쳐서 어디다 대고 욕질이야. 결혼이 하고 싶지 않은 거면 그냥 얘기해. 나한테 떠넘기지 마.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이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파혼을 통보하기에
네 말에 책임지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날로부터 3일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분들은 성격 문제를 배제하고 현실로만 따졌을 때 부모님들도 옳은 어른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기 자식이 빚 때문에 회생 신청하고 전세대출까지 받아야 하는데 무슨 예단할 생각을 하냐. 그것도 맞춰서 해드렸더니 금액이 부족하다 하고 있냐. 심지어 시댁에서만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여자 집에서도 보태는데 너무 뻔뻔하다. 자식들 짐을 덜어줄 생각을 해야지 저 상황에 무슨 예단 운운이냐. 그리고 남친도 빚은 질 수 있지만 이제 부부가 되려면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얘기하고 같이 헤쳐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런데 하는 행동들이 너무 미성숙하다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진행해왔고 파혼하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도 크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해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하고 잘 풀어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싸움만 하고 파혼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결혼이고 뭐고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 상태이고요. 시댁도 시댁이지만 남친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려 안 될 것 같습니다. 1억 빚이 있고 회생하고 있는 걸 부모님한테도 속이는 상황인 건가 싶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3천만 원 집에 보태는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 자식만 귀하고 뻔뻔하고 욕심이 많으신 거겠죠. 진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파혼도 통보받은 마당이고 저도 이미 이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네요. 해서 무조건 파혼할 거지만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이런 시댁과 남친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주변 지인들이 다 맞는 말 해줬는데도 아직 갈팡질팡한가 봐요. 경제관념도 개판일 뿐더러 대처 방식도 어린애 수준인 남자입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우리 엄마한테 따지라니 무슨 초딩이에요? 님도 뭐가 문제인지 다 아는데 결혼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걸 보니 그 남자한테 어지간히 빠져있나 보네요. 두 번째. 알아서 꺼져주겠다는데 고마운 줄 알고 얼른 발 빼세요. 이번 생 망하기 전에. 이건 욕할 게 아니라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간단히 하자고 하고는 예단을 요구할 때부터 걸렀어야 했는데 간단히면 예단 예물은 빼야죠. 그리고 예물 받고 예단이 들어가는 건데 예물은 얼마 받았나요? 저렇게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은 결혼의 최악입니다. 파혼 축하해요. 조상이 도왔네요. 네 번째. 저런 집안의 파혼을 통보받다니 쓰니가 얼마나 못난이인 거예요. 거의 신용불량 상태에 집도 못 얻어서 여자 친정에 도움받고 여자 이름으로 대출받는 남자한테 예단까지 해줘가며 시집 못 가서 억울해요. 쓰니 부모님은 무슨 망신이고 금전적 손해는 어쩔 거예요. 글만 봐도 아직 결혼하고 싶어 안달난 것 같은데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다섯 번째. 조상이 도왔네요. 돌려받을 거 깔끔하게 돌려받고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내 동생이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말릴 겁니다. 그래도 남자 쪽에서 먼저 끝내자 해줬으니 감사하다 하세요. 평생 돈에 쫓기듯 살 뻔했는데. 회생기간에 결혼이라니요. 적금 2천 있다고 한 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회생은 재산이 있으면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남의 돈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치고 경제관념 제대로 박힌 사람 못 봤습니다. 얻는 돈 가를 거 가르고 관두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